제가 한때 생각했던 것은 황홍이의 당뇨병에 걸리면 인생은 그저 약에 의존하고 식단을 제한하며 혈당을 측정할 때마다 불안에 시달리는 나날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40년 넘게 당뇨병 환자를 돌봐온 의사로서 매우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역시 당뇨를 앓고 있고 70세가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으며 약을 거의 늘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76세 할머니는 매일 저녁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81세 할아버지는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아침마다 자전거를 탑니다. 또 70세의 한 노인은 10년 넘게 당뇨와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눈빛이 또렷하고 걸음걸이가 힘차며 혈압과 혈당 모두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고 저는 그 사실에 멈춰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바로 해산물을 꾸준히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붉은 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해서 속이 더 편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관찰하고 알아보니 전혀 다른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산물 특히 바다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메가3는 약처럼 혈당을 즉각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췌장의 염증을 줄이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줍니다. 즉, 혈당이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혈액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환자들은 혈당이 더 안정될 뿐 아니라 피로감이 줄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당뇨가 매일같이 노인을 조용히 공격하는 심장눈 심장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해산물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새롭게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달달하게 조리지 않고 밀가루 옷을 입히지도 않고 대신 생선찜, 싱거운 생선국, 가리비죽, 삶은 새우, 생강을 곁들인 찐굴 같은 음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식사가 맛있으면서도 혈당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모든 생선이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겉으로는 영양가 있어 보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는 해산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먹으면 좋은 해산물 5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이 해산물이 몸에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평생 환자 곁에서 쌓아온 삶의 경험을 담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바닷가 외지인 마을에 사는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눈이 밝고 관절통도 거의 없으며 당뇨 같은 대사질환도 잘 걸리지 않을까 하고요. 수년 전 저 역시 그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5년 가까이 3천만 명이 넘는 고령의 당뇨병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이 많은 생선 위의 연어를 주 2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당 수치 하지마환치가 더 안정적이었고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무려 25%나 감소했으며 만성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읽은 순간 저는 제 노인 환자분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78세의 한 할머니가 기억났습니다. 매번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약은 빠짐없이 먹고 음식도 정말 조심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예 아픈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부드럽게 찐 연어 한 조각을 무청과 함께 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한국식으로 깨씹에 감싸서 살짝 구워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분은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잠도 더 깊이 자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연어를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하게 어루만져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그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나요?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단순히 췌장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줄 뿐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며 노인 당뇨 환자에게 가장 부족한 깊은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조용히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연어가 기적의 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순하고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입니다. 연어는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진심으로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회복시켜주는 음식이죠.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번 주에는 연어찜 한 끼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분이라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숫자 하나가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길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해산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작고 결코 비싸지 않지만 그 효능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꽁치나 정어리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건 너무 작고 살도 별로 없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먹어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작고 소박한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린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2정원여 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꽁치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그리고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있어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일까요? 꽁치나 정어리는 비록 크기는 작지만 오메가신의 함량은 연어 같은 큰 생선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오히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수은이나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 축적 위험도 낮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작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여러분의 췌장을 지키고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건 정말 절실한 도움입니다. 저는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75세 할아버지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연어 섭취를 권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나이도 있고 연어는 너무 비싸요. 감히 사 먹을 엄두가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연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꽁치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도 충분히 좋습니다. 무나 생강을 곁들여 찌거나 조림으로 드셔보세요. 그분은 그대로 실천하셨고 몇 달 뒤 저를 찾아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식사가 훨씬 즐겁습니다. 부담도 없고 맛도 좋고 제일 좋은 건 혈당이 예전처럼 출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꼭 고급스럽고 값비싼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무와 함께 조려낸 꽁치조림, 한 냄비 부드럽게 생강을 넣어 찐정어리 한 접시 현미밥과 함께 먹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췌장은 편안해지고 심장은 더 고르게 뛰며 숙면의 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소박한 식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혈당을 잘 관리하는 삶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해산물은 겉보기에 아주 익숙하고 평범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주는 놀라운 효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함께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해산물은 바로 가리비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박 박사님, 가리비는 비싼 음식 아닌가요? 우린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는 놈들인데 그런 고급 요리를 왜 추천하시나요? 친애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72년 인생을 살아오며 똑같이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어느 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산 근처의 한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80 가까운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혹시 특별한 비방이나 비밀 요리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비법이요? 우리 집은 바닷가 근처라서 가리비철이 되면 찜해서 죽이랑 같이 먹거나 그냥 간장에 찍어 먹는 정도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 의사로 일하면서도 가리비를 그저 고급스러운 파티 음식, 보기 좋은 전차의 요리쯤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조사해보니 가리비는 당뇨 환자에게 정말 훌륭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가리비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지만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이 단백질은 쉽게 소화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리비에는 타우린이라는 아주 소중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타우린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혈당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만난 그 할머니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저 바닷가에 많고 손쉽게 요리할 수 있어서 드셨을 뿐이죠. 하지만 그 단순한 습관이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갈 일도 없고 약도 적게 드시며 늘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에 바라는 모습 아닐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요법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심 어린 식습관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시장에서 신선한 가리비를 보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생강을 넣고 찜으로 드시거나 뜨끈한 한국식 가리비 죽으로 한 끼를 준비해 보세요. 한 번만 시도해 보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혈당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곧 소개해드릴 네 번째 해산물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가장 무서워하고 피하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기만 하면 당뇨 혈당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새우를 언급하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박 박사님,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당뇨가 있는데 새우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걱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예전에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당뇨를 앓는 고령자에게는 피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이 떠올랐습니다. 77세의 한 어르신이셨는데 새우를 정말 좋아하셨지만 주변 사람의 말에 따라 완전히 끊고 계셨죠.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진단받고 난 뒤론 새우는 입에도 안 댔어요. 평생 가장 좋아하던 음식인데 이젠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새우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우는 지방이 거의 없고 당분도 없으며 고단백 식품으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와 얼마나 먹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분 있는 몇몇 환자분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튀기거나 달게 졸인 새우가 아닌 아주 단순한 한국식 요리 방식으로, 예를 들면 생강을 곁들인 새우찜 채소와 함께 끓인 새우죽 또는 시금치와 버무린 새우 샐러드 같은 식단이었죠. 그리고 3개월 후 바로 그 77세 어르신께서 기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몇 년 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걱정 없이 먹었습니다. 매주 혈당 체크해 봤는데 오히려 더 안정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친애하는 여러분대로 우리의 건강을 막는 건 당뇨 자체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 없이 생긴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새우 오해받기 쉬운 이 음식이 사실은 적절히만 먹으면 건강과 기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지 이 점만 기억해 주세요. 신선한 새우를 고르고 기름 없이 간단히 찌거나 삶아서 일주일에 1~2번 소량씩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할 것입니다. 무겁지 않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저에게 좋아요 하나 선물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분명히 좋아하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평생 멀리했던 음식을 다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번째 해산물은 우리 한국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 주는 특별한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수많은 해산물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저는 주방에서 굴껍질을 벗기며 애쓰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리고 미끄럽고 손질도 까다로운 그 굴을 억지로 죽에 넣어 제게 먹이시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어라. 굴은 피만 보충해 주는 게 아니야. 췌장도 도와주는 음식이란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건 제가 70세를 넘기고 노인을 위한 영양학을 평생 공부한 의사가 된 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이 피를 맑게 해주거나 젊은 사람들의 활력을 위한 음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굴 한 마리에 자연계에서 손꼽히게 풍부한 아연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연이야말로 당뇨를 앓는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두 기관 췌장과 면역계의 가장 든든한 친구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년 동안 조용히 췌장을 도와줄 수 있는 자연식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췌장이 건강해야 인슐린이 제 역할을 다하고 혈당도 더 쉽게 조절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 어린 시절 제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굴을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드시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조금 넣어 찜으로 드시거나 영훈이나 미역과 함께 죽으로 끓이거나 저녁 식사로 가볍게 굴국을 끓여 드시는 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지만 이 단순한 방법이 노년의 췌장과 면역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보살펴주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단지 의학 논문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제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70세가 되어 굴을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저는 스스로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제 혈당 역시 이전보다 훨씬 쉽게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꺼려하던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뇨로 인해 반복되는 식단 제한에 지치셨다면 단순하지만 소중한 음식구를 한 번쯤 마음 열고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해산물이 진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해산물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해산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과 혈당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몸에 좋다는 해산물은 다 챙겨 먹는데 왜 혈당은 여전히 들쭉날쭉하죠?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단순하지만 뜻밖입니다. 먹는 건 맞지만 먹는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사소한 식습관이 정성 들여 준비한 해산물의 모든 장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메가산과 풍부한 연어를 먹지만 기름에 튀기고 흰쌀밥과 함께 먹는다면, 갓 삶은 신선한 새우를 먹지만 짱간장에 듬뿍 찍어 먹는다면, 굴찜을 먹지만 달달한 초고추장을 곁들인다면 그 좋은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과 혈압을 올리고 췌장을 더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해산물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리법은 최대한 단순하고 담백하게 기름이나 간이 많은 양념은 줄이고 찜 삶기 맑은 국 같은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을 넣은 연어찜, 소금 약간만 넣은 삶은 새우 또는 야채가 들어간 가리비죽처럼 말이죠. 둘째 해산물은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삶은 시금치, 살짝 데친 브로콜리, 숙주나물 등을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추고 약해진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양 조절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뇨를 가진 고령자라면 한 끼의 손바닥 크기에 생선 한 토막, 작은 새우 몇 마리 굴죽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내 몸의 반응을 느끼며 드셔보세요. 그러면 식사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진짜 건강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제가 혼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귀중한 시간을 나누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큰 힘이 됩니다. 해산물과 당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유익한 효과에만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르신 당뇨 환자분들이 무심코 자주 드신다면 오히려 몸을 천천히 조용히 해치는 해산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삭하게 튀긴 생선을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맛있고 입맛도 당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바삭한 튀김옷과 기름에 푹 담근 조리법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혈당을 출렁이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결국 그 생선 튀김 한 조각이 어느 날엔가 심장을 약하게 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말리거나 절인 생선 예를 들면 건조 생선, 염장 생선을 좋아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먹던 고향의 맛이라 못 끊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익숙한 짠맛 속에는 엄청난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트륨이 심장과 심장 당뇨로 이미 약해진 장기들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럼 오징어는 어떨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징어는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고지혈증이 더 악화됐어요. 맞습니다. 오징어는 겉보기엔 가벼운 음식처럼 보이지만 과하게 먹거나 잘못 조리하면 오히려 심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혈압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에 구운 해산물 노릇하게 탄 부분의 향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운 가장자리인 혈관에 상처를 입히는 유해 물질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화합물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게와 꽃게 그리고 알이 꽉 찬 음식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맛도 진하죠. 하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혈관 벽에 쌓이고 결국은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도 식사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신중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조언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 정말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기 위해서는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우리가 몰라서 혹은 작은 실수로 그 건강을 스스로 잃게 되는 일만 큰 안타까운 일은 없으니까요. 이제 소탑. 저와 함께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번 마지막 파트는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 가장 진심이 담긴 고백이자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솔한 마음의 편지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해산물과 당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유익한 효과에만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르신 당뇨 환자분들이 무심코 자주 드신다면 오히려 몸을 천천히 조용히 해치는 해산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삭하게 튀긴 생선을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맛있고 입맛도 당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바삭한 튀김옷과 기름에 푹 담근 조리법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혈당을 출렁이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결국 그 생선 튀김 한 조각이 어느 날엔가 심장을 약하게 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말리거나 절인 생선 예를 들면 건조 생선 염장 생선을 좋아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먹던 고향의 맛이라 못 끊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익숙한 짠맛 속에는 엄청난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트륨이 심장과 신장 당뇨로 이미 약해진 장기들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럼 오징어는 어떨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징어는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고지혈증이 더 악화됐어요. 맞습니다. 오징어는 겉보기엔 가벼운 음식처럼 보이지만 과하게 먹거나 잘못 조리하면 오히려 심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혈압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에 구운 해산물 노릇하게 탄 부분의 향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운 가장자리엔 혈관에 상처를 입히는 유해물질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화합물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게와 꽃게, 알이 꽉 찬 음식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맛도 진하죠. 하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혈관벽에 쌓이고 결국은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도 식사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신중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조언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 정말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기 위해서는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미 좀 결국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우리가 몰라서 혹은 작은 실수로 그 건강을 스스로 잃게 되는 일만 큼 안타까운 일은 없으니까요.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번 마지막 파트는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 가장 진심이 담긴 고백이자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솔한 마음의 편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일 것입니다.